말하면 너무 괜찮나요? 너무 원하던 기회를 원하던 타이밍에 얻게 되어서 흥미롭게 작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크게 상상하려고 하지 않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배경이 2053년일 뿐이다에 집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얄라리얄라에서 연출을 하고 있는 이은비라고 하고요. 지금 이해본 작가님의 제로실드 제로에 연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어서 말하면 너무 결말을 괜찮나요? 마지막 장면에 이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두 인물이 결국은 다시 만나서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목소리들과 그 심화된 기후위기의 무언가들, 그리고 이 두 인물이 함께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한다는 장면이 저한테는 강렬하게 남아서 무대화를 꼭 시키고 싶었는데요. 지금 무슨 장면인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스포일러가 될까봐. 최근에 희곡들에서 다뤄지는 것들과 또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결국 어떤 국가라는 시스템이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똑같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도 매년 기후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심화되는 것들이 점점 넘어가다 보면 몇 년 뒤에는, 그리고 배경으로 하고 있는 2053년쯤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위기가 더 심화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거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SF 막 그리기 이런 거 하잖아요. 과학 상상화 같은 걸 그리면 되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거의 무조건 나오고 뭘 이렇게 치고 살고 사람들이 막 뭘 이상한 걸 입고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대본에서 그려내고 있는 어떤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혹은 살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은 밖에 무언가를 차단하기 위한 신기한 슈트를 입는다든지 실드를 치고 산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은 지금 저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인물들을 만들어 나갈 때도 어떤 인물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무사 같은 부분들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배우분들도 있었고, 이 인물이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경찰의 역할을 한다든지 뭐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인물 군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새로운 무언가를 크게 상상하려고 하지 않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배경이 2053년일 뿐이다에 집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극작이랑 연출을 겸하면서 작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스스로 극작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연출을 하는 사람인데 원하는 글이 없을 때 글을 쓸 수밖에 없을 뿐인 거겠죠? 연출과 배우가 만났을 때 어떤 점들이 흥미롭냐면 서로 되게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아서 저는 작업하는 게 정말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극작가랑 너무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 극작가분의 어떤 세계를 담고 있는 글을 만나서 그 글이 또 저한테 와서 발생되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또 배우나 디자이너 스태프들을 만나서 발생되는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되게 좋은 이야기와 연극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극작가분의 글을 살아있는 작가와 너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해본 작가님이 마르코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서 너무 원하던 기회를 원하던 타이밍에 얻게 되어서 흥미롭게 작업을 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연극이 최근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기후위기를 연극으로 드러낸다고 했을 때 범할 수 있는 쉬운 오류들이 말하자면 어떠한 방식으로 교훈을 주려고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이러해야 한다, 혹은 저러해야 한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같은 부분들을 되게 전면에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취향도 그렇고 연극이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좀 경계하면서 만들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로실드 제로는 기후위기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의 이러한 저러한 면들, 그리고 이 인물들의 이 하는 선택들, 이 인물들이 마주한 어떤 환경에 대한 이 인간으로서의 반응을 통해서 미래를 상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일 수 있는 방식을 피해가면서도 되게 적확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하는 작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재밌게 써주셔서 유머도 놓치지 않으시면서 그래서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별이나 나이대에 국한시키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후위기라는 것들이 이 하늘 아래서 살고 있다면 모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갑자기 이 질문을 들으니까 재밌을 것 같은 것들은
노인분들이나 나이 드신 중장년층의 관객분들이 오시면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30년 뒤의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그리고 있는 루이랑 제이라는 인물도 2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기이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한 5년 안에 태어날 어떤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중장년층 분들의 어떤 행동에도 분명히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영유아기의 아이들이 나중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장년층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래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노인 세대들이 봤을 때 좀 색다르게 생각되실 수 있는 지점들이 있으시려나? 혹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실까? 이런 부분들이 연출로서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매해주세요. 예매해주시고 이야기가 좋았다면, 연극이 좋았다면 끝나고 주변 분들이랑 달라지는 생각이 있다면 혹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연극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유의미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봄작가 겨울무대 제로실드 제로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